이재명이 정권을 잡자마자 네.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는. 야 진짜. 네.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 있고요. 네. 서민 교수님의 한파 탈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과 이화영의 깜빵 탈출. 아, 3대 탈출. 네, 눈물겹습니다. 네, 인류를 빛낸 3대 탈출 시도. 네. 네. 쇼생크 탈출, 한파 탈출, 그리고 깜빵 탈출이 있는데 네. 조국은 네. 얼마 전에 한 언론사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사면 질문을 받고 네. 아이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 지금 독방에서 성찰하고 있다. 네. 이게 저는 나 제발 독방에서 그렇지, 꺼내줘라고 하는 SOS 메시지로 익혔는데 실제로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 네. 공식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좀 풀어달라. 사면 복권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청을 직접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어줘야 됩니까? 아, 저는 지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그 감옥 자체가 네. 너무 이 범죄자들한테 편하다, 반대해. 아니, 널널하다. 아 무슨 죄수가 인터뷰를 하냐고. 나 정말 그것도 되게 웃기고 죄수가 깜빵에서 책 내고 네. 원래 조국이 그랬어요. 그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총선 때인데 혹시 너 대법원에서 유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뭐 가서 스쿼트 열심히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건강해져서 나오겠다. 이게 무슨 깜빵 가는 죄수의 이게 태도냐고. 그 있잖아요. 그 에쿠아도르인가 거기 뭐 엄청난 감옥이 있더만 거기는 그냥 죄수가 머리만 쳐두면 뜯으러 맞는 데인데 아니 그 정도 가야지 애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지. 우리나라 범죄 너무 착해. 이게 아니, 뭐야? 태국이나 필리핀 감옥만 봐도 장난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죄수가 미국 인도한다 그러면 그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방도 일단 없는 데다가 그리고 또 조국 같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놈이 사면을 해준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조국이 뭐 사면이야. 진짜 희한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정봉주 아시죠? 정봉주 알죠. 낙곰수 멤버였던. 예. 근데 이재명과 틀어져서 찍혔잖아요. 예. 정봉주가 감옥 갔다 올 때 예. 감옥에서 운동해서 몸짱 돼가지고 헬스 트레이닝 책을 냈어요. 아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예. 독방에 놔두고 그냥 안 건드리니까 예. 운동해가지고 감옥에서 몸짱 되는 법 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휴가 보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니 범죄자들이 감옥 갔다 오면 이제 갱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조직을 만들어 갖고 더 건강해진 몸으로 나와서 범죄를 다시 저지르니까 이 나라가 재범률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조국도 이제 지금 조국을 사면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혁신당에서 나와버렸고 네. 진짜 기가 막힌 건 또 있습니다. 이화영 아시죠? 이화영 알죠. 징역 7년 넘게 중형이 선고되어 확정됐잖아요. 네. 대북 송금으로. 네. 근데 사실 이 판결 그대로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 주범인 이재명도 대북 송금 재판 그냥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네. 직접 올리진 못했겠죠. 예,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우자에게 부탁했는지 변호사에게 부탁했는지 몰라도 이화영의 페이스북에 네, 자기를 사면 복권해달라는 서명운동 동참 링크 글이 올라왔답니다. 야, 대단하죠 셀프로 이걸. 근데 왠지 이화영이면 직접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나요? 아 변호사가 뭐 만났을 때 인터뷰할 뭐 휴대폰 전달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화영의 어쨌든 간에 동의는 얻었겠죠. 네. 네. 어쨌든 이걸 올렸다는 게 뭐냐? 지금 이거 협박으로 느껴지는데 왠지? 나 안 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다 분다. 그러니까 옛날에 잠깐 불려다가 말았잖아요. 불라 그러다가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배우자가 막 법원 뒤집었죠, 막. 법원 뒤집고 네,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이 자백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재판정에서 흘러나오고 나서 민주당 똘마니들이 전부로 가가지고 거기 직업 앞에서 뭐 시위했잖아요. 뭐 일렬로 앉아갖고 시위도 하고 그리고 막 뭐 법원에 맞아요. 찾아가고 난입해서 막. 그렇고 네. 그 변호사가 또 깽판 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다. 그리고 이화영은 사실 그거 말고도 국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밀을 알고 있지만 나는 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런 뉘앙스의 말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아,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구치소 면회할 때 했었구나.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대속이란 말 있잖아요. 대속. 내가 대신 너 벌 받는 거다. 그 이재명 대신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상식적으로 800만 달러라는 거금 네. 100억이 넘는 돈을 네. 쌍방울 기업시켜서 북한에다 보냈는데 네. 이거를 이화영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랑하고 보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더구나 이제 이재명이 그 북한에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박원순하고 그 뭐 최문순 둘만 이제 데리고 북한에 가가지고 이재명
이제 삐져서 이제 나름대로 북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장 열심히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갖다 보고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의 이 전자결제 사인이 있어. 그렇잖아. 근데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운전면허증에 도장 찍어주는 경찰서장에 비유한 박균택이라는 인간이 그 변호인이잖아. 네, 그 거기도 사람 지금 국회의원 하고 국회의원 있죠. 됐잖아. 그래가지고 난 진짜 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정치줄 놓으면 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영혼을 빼놓고 예. 정치줄 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 하면서 이재명 실드 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화면 클로즈 할 때마다 저보고 약간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내일까지만 전 이러고 그다음부터 뛸 겁니다. 제가 때린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방송 같이 하면서 화해했고요. 제가 때린 거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 안 됩니다. 정말 아니죠. 전 그런 장해찬이 한바들 때리고 다닌다 이런 소문 퍼뜨리면 안 됩니다. 네. 조희정님 슈퍼셋이 재밌는데요. 조국도 이화영도 사면 해주는 척 하다가 네. 안 해주면 네. 깜빵에는 활기가 도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이화영 아마 제가 대법원 판결이 12월 19일인가 났을 거고 조국도 12월 20일 근처에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면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정도가 심하죠. 이거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그냥 말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 건의한 놈도 한심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화영은요. 사면하면 네.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네. 유엔 대북 제재 문제가 불거지죠. 그렇죠. 유엔 대북 제재. 이게 북한에다 돈 갖다 준 거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북 제재 위반범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 예. 이거 봐라. 너도 역시 만약에 미국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대한민국 완전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끝장나 그렇습니다. 버리는 거. 아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북 송금 이것도 1심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잖아요. 뭐 재판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눈치 보고 있으니까 중단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심이 좀 빨리 진행이 돼갖고 이제 이재명이 참고로 재판 미루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1심이 제대로 진행돼서 1심에서 이재명이 유죄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아마 지금처럼 대미가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 지금 트럼프 전화해줬잖아. 근데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조국과 이화영 사면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왈가왈부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얼마나 오만하고 예. 지금 자기들 세상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네. 법으로 심판받은 걸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정세균 전 총리도 네. 뭐 그런 말 했다면서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피고인인 거 다 알고도 선택했는데 뭐가 문제냐. 네. 이런 식의 뻔뻔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이제 어느 권위 있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인사가 원래 이제 이재명 재판을 계속 한다 아니다. 대통령 됐을 때 재판을 계속 한다 안 한다로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무도 안 하고 눈치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사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 행정부에 굴복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 칭찬하고 안전의 이 정세균 총리 이 사람도 아직도 뭔가 자기가 하나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한 잔에 한 번 더 시켜줘. 그렇죠. 네. 나이는 숫자야라고 맨날 주장하는 분 이런 분들이죠. 뭐. 아니 근데 뭐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장도 했는데 무슨 자리를 더 하겠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역사의 길이 남은 부끄러운 망언을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해야 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많이 먹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더구나 이런 삼권 분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게 삼권 분립 훼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진짜. 삼권 분립이 이런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 죄를 졌으면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 이것대로 가는 게 삼권 분립이지. 뭔 놈의 이 삼권 분립이 이런 이상한 게 있냐고.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또 국제적으로는 큰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요. 아,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네네.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동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큰데 네. 이재명이 회의를 열어서 우리 경제 불안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우리 경제 불안의 최대 불안 요소가 이재명 당신이다라고 그렇죠. 말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네. 이재명은 대만 중국이 전쟁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만 중국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지금 국제 정세로 우리 대한민국에 막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만 중국 전쟁 싸우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셰시하면 된다. 네. 이거는 앞뒤가 다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사실 증명된 거죠. 그렇죠. 이재명은 그때 이제 상황에 모면하기 위한 말을 하기 때문에 다 모아 보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찾다가 그 모순점 찾다가 때려쳤어. 너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또 나토를 갈지 말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느라 우리가 네. 어렵게 관계를 다져놓은 유럽 국가들을 도외시하겠다라는 네. 나토 불참론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렇죠. 이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나토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네. 이 미소 간의 냉전이 아주 심화될 때 그때 만들어진 나토 아닙니까? 그때 안 태어났잖아요. 네, 그때 전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나토 창설 때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저는 네, 그걸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역할은 안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제 나토가 참 왜 필요한지 이유를 이해되더라고. 왜냐하면 나토 가입국은 참 자기 나라를 누가 소련이 침범하면 우리나라가 침범된 것처럼 싸우겠다. 이게 나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토가 이제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압박 수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재명이 이제 힘든 거지 이제.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나토에 반대 이재명. 그렇지 않을까? 북중러와 워낙 친하게 그렇죠, 지내자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유럽에 해왔던 엄청난 무기 수출과 원전 네. 수출도 앞으로는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와 직결된 문제다라는 점 제가 멸콩 TV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그 독일이 욕먹는 이유가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 그랬을 때 독일이 반대해서 독일이 친러 국가에 그때 스탠스가 칠러였어요. 그랬죠. 모든 에너지 수입을 또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천연가스 러시아 수입한다는 이유로 메르켈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총리가 욕 많이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에너지 주권 중요한 거다. 에너지 주권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정신이 있어야지 그 국제 사회에서 잘 대처할 수. 지금 30분 광고해야 되나?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아니, 시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여튼 이재명 뭔가 좀 빨리 입장을 내줘요. 이것도 뭐 대응을 준비 중인가 이것도? 뭐 그렇게 고민 중이라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재명의 측근 참모 그룹 중에서 네. 중국과 러시아 중시하는 쪽은 가지 말자 하면 안 된다 파. 그리고 위성남 안보실장처럼 그래도 외교부에서 밥을 좀 먹어본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이거 가야 된다. 나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경론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이 이제 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고민 안 한다. 고민 안 해. 그냥 넘어가. 그게 그냥 어물쩍 뭉갤 그게 가능성이 이재명이야. 크다. 그게 고민하지 않는 남자. 근데 국익을 위해서라도 나토는 꼭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교가 앞으로 참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윤 대통령이 사실 외교는 잘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 진짜. 그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 MBC가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이상한 걸로 그냥 좀 폄훼하려고 애썼던 이유도 외교 잘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그리고 나토에 2년 연속 정상 참여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였고요. 네. 그게 그냥 나토 참여했다 끝이 아니라 폴란드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 수출, 체코의 원전 수출, 다 이 유럽 국가들을 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여는 데서 성과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와 비교되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침을 뱉으면 된다. 그게 마치 개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로 만들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과거의 어떤 이 정치적인 과정을 드러내서 유불리 해석해서 침뱉고 배신하는 게 개혁이고 소신인 것처럼 포장되는 거 이제는 좀 떨쳐버려야 되는 보수의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늘 말하지만 이 보수가 보수의 기치를 들 때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이상한 존재 전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도층 그만 찾고 우리 보수의 기치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관련해서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이나 뭐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도 있고 전당대회도 8월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자꾸 지나간 것들 가지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 한마디로 또 딱 정리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인데 내 탓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남 탓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남 탓에 아주 길들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미 힘 빠진 대통령 욕하면 뭐 자기 스스로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게 우리 보수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저는 뭐 그리고 과거를 헤집을 거면 할 거면 다 하자. 제가 오늘도 글을 썼지만 일단 비례대표 공천 실패한 유일준 당신부터 감사 받아라. 징계 받아라.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무 감사를 하느냐. 저는 그 유일준 위원장이 당무 감사하는 게 도둑의 경찰 노릇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비례대표 공천 보고 실망한 보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사실은 많죠.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 갖다 넣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태는 왜 감사 안 하냐.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다 안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든가. 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 뒤집어내면서 정작 문제가 되는 비례대표 공천이나 당원 게시판 사건은 덮어두느냐.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묻어두고 오직 그냥 윤석열 다도 이렇게만 하는 건 좀 저도 없어 보입니다, 진짜. 네, 여러분 지금 서민 교수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방송도 쭉 진행하고 있고요. 몇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황당무계한 소식인데요. 국회에서요. 예. 자체적으로 네. 이 위원회가 되게 우수하게 운영됐다라고 상을 주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우수위원회 상을 정청래의 법사위와 최민희의 과방위에 줬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조차 이게 말이 되냐 제일 막장이 법사위랑 과방인데 그렇죠. 아무리 우원식 의장 네 맘대로 한다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글을 이제 칼럼 쓸 때 둘이서 지금 이제 막장 위원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그러니까 정천래 같은 경우 우리 진짜 군인들한테 모욕을 주고 뭐 나가 있어라 뭐 한 발 들고 있어라 이런 말도 했고 최민희 같은 경우는 거기 과방위는 참고로 우리 저기 국힘 쪽 증인들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벽 1시 2시까지 잡아놓고 괴롭혀요. 그리고 모욕을 주죠 막. 오죽하면은 그 뭐냐 방통위원회 직원 하나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 부위원장이 그때 막 발끈해서 막 뭐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52시간을 얘기하고 뭐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좌파가 이 과방위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그거는 백서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이진숙 위원장 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고. 진짜 이진숙 위원장 고생 많이 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진짜 살이 훨씬 빠졌어요. 진짜 맞아요. 완전 지금 네. 뼈밖에 안 남았어. 사람 야 너 더 이상 어떻게 이거 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모욕을 주면서 정말 잠도 안 재우고 자료 제출 요구도 이따시만큼 하고 심지어 헐떡 부르고 방통위 직접 찾아가서 김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방통위 직원들한테 막 그렇지. 윽박 지르고 갑질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고요. 그렇죠. 정말 많은 폐악질을 부렸는데 저 두 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는 거. 이 위원장이 참고로 과방위원장 한이 왔을 때 사진 찍으러 갔잖아. 아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 최민희 의원. 아니 이거 네. 하나로 그 위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우수위원회가 된다는 거. 진짜 국회를 진짜 이상한 놈들이 장악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국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혹시 뭐 이게 상금도 있는 거 아니지? 뭐 위원장 상금 주는 거 아니지? 뭐 표창장 주고 자기들이 잘한 야, 거겠죠. 그 돈 아깝다 진짜. 정말 이 최민희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이재석 위원장 버카 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러면서 뭐 유시춘 버카에 대해서는 야 유시춘은 결백이 풀릴 거예요. 이런 계속 정말 내가 그때 새벽에 그거 듣다가 휴대폰 뽀갤 뻔했어. 다행히 내가 진짜 돈만 더 있었으면 뽀겠다. 하나 휴대폰 살 돈만 있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피부 레이저 할 돈은 있지만 제가 휴대폰 예, 살 돈은 이런 거 하느라고 제가 돈 이거 유니클로에서 산 거예요. 14,000원.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네. 짚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오늘 선출되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MBC 단독 보도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 걸어서 네. 우리 아들 대체 왜 안 뽑는 거냐.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라고 전화하는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는데 네. 민주당은 얄짤없어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지. 취업 비리 뭐 청탁을 했거나 말거나 네. 우리는 간다 마이웨이다
김병기를 원내대표로 뽑았더라고요. 아니 뭐 전 공직자의 그 범죄자화가 되고 있는데 뭐 문제입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범죄 측으로 느껴지지 않아. 이 정도는 해야 네. 이재명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네. 아 너도 우리 과네. 네. 내가 키워줄게가 되는 거죠. 저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게 네. 재계 총수 만나가지고 뭐 경제 핵심이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마 그 재계 총수들 있잖아요. 아마 그 시간 내내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총수들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오늘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실에 네.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을 불러가지고 네. 진짜 안 부르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제일 도와주는 방법인데 대통령 된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불러가지고 또 이제 한마디 하고 와, 왜냐하면 옛날에 이재명이 직접 재벌 해체에 목숨 걸겠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삼성 해체할 사람이 나라고 딱 얘기했죠. 제가 안 그래도 내일 실리는 조선일보 칼럼에 제가 이재용 회장의 실현에 대해서 잔뜩 썼으니까 그거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내일 또 올라올 우리 서민 교수님의 조선일보 칼럼도 여러분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제가 네. 웬만하면 자랑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워낙 훌륭한 칼럼이어서 네. 이재용 회장의 실현이 모든 게 달려, 모든 게 걸렸어, 모든 게. 그러니까 제발 기업은 그냥 멀쩡히 돈 벌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좀 놔두자. 그렇죠.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니, 삼성 생각. 반도체가 왜 지금 밀려났냐고. AI가 왜 삼성에 진입을 못하냐고. 다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일 때문이에요, 사실은. 네, 서민 교수님 매일 나오나요? 너무 재밌어요 하는 댓글들 나오는데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고정적으로 정말. 나오십니다. 네. 저런 깨어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나오시고요. 네. 아직까지 서민 교수님의 한파 탈출을 못 믿겠다 하는 댓글들도 꽤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눈에서 왼쪽 눈에서 지방을 많이 뺐는데 네. 그 지방과 함께 네. 한바 이것도 다 뺐습니다. 아, 마지막 남은 것까지 마지막 남은 거 나눴습니까? 다 털었습니다. 네.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